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9월 15일 금요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미국 FOMC 부분들이 이제 예정이 정해져 있는데, 1차적으로 뭐 우리가 이번 달, 지난달부터 종목이라든지 업종군의 특이사항,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겠다라고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그 기조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지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는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갈팡질팡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시장 방향 부분들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보고 어제 해외 시장에 있었던 이슈부터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0.2% 정도, 나스닥이 어제 좀 빠졌습니다. 0.48%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고, 체크할 부분은 유가가 이제 WTI 기준으로 이제 거의 이제 50달러 선입니다. 이번에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49.72달러로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50달러까지 이제 거의 0.2%, 0.2 정도 달러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50달러의 반등 부분들은 수요로 인한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고, 나스닥이 0.48%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던 이유 부분들 보면 지난번에 그 다카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다카 프로그램 부분들은 뭐냐면 불법 이민 부분들을 했을 때 그 이민 부모님이 이제 불법 이민 부분들을 했을 때 자녀들은 뭐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걸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허리케인에 의한 구제기금 지원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 협정을 자기들이 당선시킨 공화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해버렸죠. 3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이 다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멕시코 장벽 제외하고 국경보안 패키지 등의 마련 등을 동의를 했는데, 기자회견 후에 백악관에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다카 프로그램의 불확실, 여기 다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그 기술자들이 있죠. 다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재들이 많이 좀 채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으로 어제 나스닥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고, 달러는 소폭 반등 부분들이 좀 92달러 선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제 뭐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가 거의 10% 정도까지, 전년 산업 생산은 6%, 고정자산은 7%대의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다라는 좀 코멘트 드리고, 오늘 지금 장 시작 전에 7시 정도 전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지금 하나가 속보로 좀 떴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 다카 프로그램 잘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금 출렁거렸다라는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어떤 투자 심리 부분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그러면 그 어제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은 눈치 보기 장세, 약간 혼조세 부분들이 있다는 코멘트 드리고, 장중에 뭐 우리가 지금 한 2달 동안 봐왔지만 이런 더 큰 사태 부분도 종목 장세 부분들은 좀 잘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좀 분석하면서 오늘 아침 브리핑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헬스케어 최근에 이제 주도주들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랑 바이오 관련된,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전기차, 자동차 전장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 관련된 부분, 전기차, 수소차, 차기, 내연기관 다음 세대로 올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 부분도 좀 하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 의료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가 매각을 검토하면서 거래 전에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건 헬스케어 섹터들의 지금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가 그 전장 사업 쪽에 3억 달러 펀드를 조성을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하만 인수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3억 달러 펀드 조성인데, 자율주행, 커넥트카 뭐 이런 기술 부분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M&A 전략 부분들을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센서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기에 기술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TT테크라고 있나 봅니다. TT테크라는데 지금 1,000억 정도 투자를 지금 결정을 좀 했어요. 이 회사는 뭐 폭스바겐, 아우디 등과 자율주행을 위해서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이런 공장 가동,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과도 네트워킹 솔루션들을 기술을 제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장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만과 연관성 있는 그리고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지난번 최근에 자율주행 플러스 자동차 전장 부분들도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빅스비가 삼성이 이제 그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카카오 미니라든지 네이버 스피커, 그 다음에 각 통신사들의 아마존처럼,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처럼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서로 이제 그 혼자만 안 되니까 합종 연행을 지금 시작합니다. 서로 제휴를 맺어 가지고. 그래서 카카오가 빅스비하고 뭐 카카오 빅스비를 통해 가지고 카톡을 보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현대차, 뭐 GS건설, 포스코건설과도 탑재를 이미 계약권에 맺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빅스비 통해 가지고 카톡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지도, 카카오 미니 이를 명령해 가지고 카카오 미니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가전제품 부분들을 제어하는 이런 시나리오 부분들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좀 하는 겁니다. 음성인식을 가지고 다음 플랫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유통 판매까지 연장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코멘트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3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게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 FMC 회의가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기관들의 수익률 관리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쪽은 실적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3분기 지금 삼성전자 예상 컨센서스 부분들이 반도체에서 한 10조 정도, 그래서 한 14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컨센서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디램 가격도 지금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도시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들 보고 SK 하이닉스와 베인캐피탈이 좀 우선권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 일부 같은 게 뭐냐면, 이 베인캐피탈 진영, 한미일 진영으로 애플이라든지 델이라든지 시게이트가 동치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기전자 쪽 계속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젠에서 미국 내 항암제 최초 바이오시밀러,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신약 관련된 부분,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FDA 승인 말씀을 드려줬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1,000억 정도의 5년 동안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 암젠에서 바이오시밀러, 어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바이오시밀러하고 헬스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신라젠, 크리스탈, 아이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지금 추세 상승 부분들 강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죠. 이거와도 연관성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암젠의 최초로 뭐 대장, 직장암, 뭐 폐암 여러 형태의 암에 대해서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 부분들 많은
바이오 시밀러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 플러스 전기차 그다음에 전장 부품 플러스 알파로 도요타가 지금 혼다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쉘 오일과 손잡고 미국 내에서 수소차 충전 시설 부분들 확대를 지금 협의가 마무리됐어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케이스를 보면 그 테슬라 그 충전소 짓는데 상당히 좀 더디고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많은 자금들이 단독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산도 좀 더딘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 부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 뭐 성창모터텍이라든지 일진다이아, 테슬라 양산 관련된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선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분들은 일단 하나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같은 그림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라든지 혼다가 쉐로일과 미국의 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현대차 혼자 양산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 경쟁업체들이 인프라 건설 부분들을 같이 확대를 하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해두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차 시장에 물론 훨씬 뒤져있는 흐름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포석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OCI 같은 경우는 어제 아시다시피 태양광 관련된 수요 부분도 있지만 말레이시아 공장을 인수했는데 말레이시아 생산 설비가 정상화로 신고가 부분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뭐 유가 반등 부분 나오고 미국 시장은 다카 프로그램 불확실성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조금 뭡니까 선물오션 동시 만기가 끝났는데 좀 주변이 맑지는 않죠. 맑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좀 봐온 것처럼 변동성 부분이 나오더라도 개별 종목군은 정말 점점점 이 움직이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만약에 10개가 100개 중에서 20개가 움직였다면 20개가 지금은 10개로 줄어들면서 더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강해지는 흐름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 시작 전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 부분들을 일단 중심적으로 매매에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9월 15일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커피 차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시작하시고 저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